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럽에서 일본을 꼼짝 못하게 만든 충격 상황. 일본 경악하게 만들 한국의 첨단 무기 공개되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독도 실효 지배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 외교 등 가리지 않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군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하여 독도에 해군의 함정 및 공군 전력을 투입시켰으며, 경상북도는 독도 새우 20만 마리를 독도 앞바다에 방류하였고, 정치인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올림픽 보이콧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야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럽에서 먼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개해 일본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바로 스페인이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지도를 보여준 것인데요. 스페인 상원 도서관장은 현존하는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로 한국인들에게 크게 와닿는 기록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왕국 전도는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바티스트 브르기뇽 당빌이 발간한 중국 지도인 신중국 지도첩에 포함되어 있는 조선의 지도입니다.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당시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제작한 지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객관성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일본이 이 지도를 매우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은 독도뿐 아니라 대마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독도와 대마도 모두 한국 땅임을 스페인이 먼저 나서서 공증해주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이 왜 이럴까요? 우리야 사실 어디서든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문제될 것이 없지만, 스페인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초청해 역사상 독도가 한국 땅임을 가리키는 지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즉 스페인이 앞으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을 붙잡겠다는 국가적 정책 의의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추세는 스페인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유럽이 일본을 개차반 취급하면서까지 한국에게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유럽은 죽어가는 국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과 G7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제질서 협의체의 핵심 국가로 발돋움하였는데, 이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백신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이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자평하였습니다. 즉 스페인이 굳이 일본과의 외교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한국 편에 서겠다는 스탠스를 취한 것은 배터리든 반도체든 백신이든 앞으로 한국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일본 닛산 자동차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스페인 정부는 바르셀로나 공장을 배터리 생산 허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붕괴와 한국 전기차 배터리의 산업의 호황이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2위 자동차 제조 강국이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은 전혀 없어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매우 고픈 상황인데요. 한국 배터리 3사는 중국 제외 전세계 글로벌 배터리 1, 2, 3위 점유율을 갖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대통령 방문에도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는 사업이 점차 쇠퇴해 구조조정 및 공장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주도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고 있으니 가슴이 뿌듯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더라도 일본한테만 이기면 된다. 한일전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일본에게 이기는 것을 넘어 세계의 탑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경제 호황을 맞으며 세계 경제를 이끌던 시절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억지를 부리면 다수의 국가들은 일본 손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일본 눈치를 보았던 것이죠. 국제기구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로비를 일삼아 외교적 지지와 맞바꾸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말하진 않더라도 누가 봐도 한국 땅인 곳을 분쟁지로 바꾼다거나 슬그머니 타키시마로 표기를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또 역시나 더 어처구니 없게 이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지는 애이고 한국은 뜨는 애입니다. 미국, 영국, 유럽 등은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한국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사례처럼 먼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추락하는 일본 산업에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닛산의 부도로 스페인 공장이 폐쇄가 된 반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유럽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완성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0% 이상 늘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는 12일 현대차
현대차 기아가 지난 한 달 판매량이 78,495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7.3% 급등한 수치로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3687대, 42,408대를 판매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현대차 기아는 BMW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4위에 올랐습니다. 국산차의 약진에는 친환경차를 중시하는 유럽권 문화가 큰 몫을 담당했는데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현대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모델 판매량만 놓고 보면 니로가 7,009대, 코나 5,765대, 투싼 4,470대로 선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총 8,393대가 팔려 1년 전보다 285%가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경우 3,000대 한정으로 사전 계약을 개시한 결과 해당 물량의 3배가 넘는 1만여 명이 몰리며 하루 만에 계약이 종료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아는 올해 1분기 유럽 전체 친환경 브랜드 매출에서 28.4%를 차지할 정도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10%포인트 높은 결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전기차 니로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자동차 업계가 주름잡고 있던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현대차가 1위 자리를 깨쳐하며 일본을 침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에선 현지 진출 23년 만에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토요타의 텃밭이었던 베트남에서는 2년 전부터 정상으로 올라섰습니다. 현지에선 현대차 기아가 동급 일본차보다 다양한 옵션을 갖춘 프리미엄 차종을 출시하는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 장악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차는 구식이며 혁신에서도 뒤처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죠. 17일 인도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의 지난달 인도시장 점유율은 무려 3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현지 공장을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월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40년간 최정상을 고수했던 마루티 스즈키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32%로 내려앉았습니다. 2000년대 토요타의 텃밭처럼 여겨졌던 베트남 시장에선 현대차 기아가 2019년부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에서 4월에도 37,354대를 팔아 토요타를 크게 따돌리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선 경차 대신 소형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대차의 엑센트가 토요타 비오스와 비슷한 가격에도 기본 옵션이 다양해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올 1월에서 5월 현대차 기아가 크레타의 선전으로 16만 1,409대의 판매량을 올리며 토요타를 4배 이상 앞섰습니다. 브라질에선 현대차 기아가 같은 기간 8만 419대를 판매해 토요타 6만 2,094대를 앞섰습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백신 등 21세기 첨단 산업의 키가 한국에게 있습니다. 이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적극 활용해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뿐만 아니라 대마도 반환 요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다. 1870년 일본이 불법 점령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일본에 반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대마도의 거리는 50km밖에 안 되는데 정작 후쿠오카와 대마도의 거리는 130km나 되죠. 독도와 함께 앞으로 이어도 칠광구 그리고 대마도까지 우리는 해양 영토와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외교력과 함께 군사력 증진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선진 해군을 선도하는 해군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며 평화를 말하는 듯 하지만 속내는 강력한 해양국가를 기반한 제국주의에 대한 열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일본 열도를 기준으로 천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를 제시해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청나라 북양함대와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격파했고 2차 대전 때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태평양에서 일전을 겨루었던 만큼 이런 일본의 해양강국 목표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죠. 특히 최근 자위대가 독도를 분쟁지로 지목하고 군사력 동원을 언급한 것과 같이 앞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 과정은 많은 부분 해상자위대의 능력과 역할 확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해상전력 증강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해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CIWS 근접무기체계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독도 수호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G-30 골키퍼처럼 GAU-8 기관포를 사용하는 CIWS를 국산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LIG 넥스1과 하나 시스템이 경쟁하고 있으며 2021년 매덱스에서 모형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공개된 모형을 보면 양사 모두 RCS를 최대한 낮출 수 있게 스텔스 형상을 적용하였으며 탐지, 추적 레이더 모두 A사 레이더를 채택하였고 레이더의 개수도 탐지 레이더 4개, 추적 레이더 1개로 똑같습니다. 양사 중 어떤 곳이 경합에서 승리하더라도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를 채택한 CIWS가 됩니다. A사 레이더를 채택한 군함은 그동안 몇몇 있었지만 CIWS까지 도입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1월 일본 해상보안청 수속 측량선이
한일 중간 수역인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해양조사에 나서 우리 해양경찰청 경비함정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터키포시 동남쪽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수속 칭양선 다쿠요호가 발견되어 해경은 즉각 조사 활동을 중단하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칭양선은 해경 측 요구를 무시한 채 해양조사를 이유로 인근 해역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죠. 해당 해역은 한일 양국 연안에서 200캐리 범위에 있는 중첩수역입니다. 해역이 겹칠 경우 인접국 간 합의가 필요한데 일본은 역시나 이를 무시한 채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한다고 아마 일본은 쇠퇴해지는 국력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기어코 한국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일본인 중 99%가 위치조차 모르는 독도를 한국이 뺏어갔다며 반한 감정을 조장해서 일본 산업의 치명상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앞으로 한국 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일본은 지금보다 더욱 추잡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역량으로 기업, 정부, 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땅, 독도, 대마도, 이어도, 칠광구를 반드시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한일전은 대갈통을 깨부수든 편법을 쓰든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